JC 지음 비즈니스북스. 저자가 그동안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투자법을 그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사례로 들어 상세히 알려준다. 배당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은 투자자는 물론 파이어족을 꿈꾸는 직장인, 자녀를 위해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까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법이다.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주식 투자 시나리오를 쓰고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주식 투자 시나리오. JC 지음 비즈니스북스 2021년 8월 288쪽 17, 500원. 저자 JC. 금융과 관련 없는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투자자다.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여겼으나 사회생활 3년차에 이렇게 살다간 직장인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는 투자 종목과 수익률을 꾸준히 블로그 활동명, 굿메모리와 유튜브 채널명 JCTV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1억 원의 종잣돈을 모으고 9년차 직장인으로서 약 10억 원의 투자금을 운영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며 유튜브 4만 3천여 명, 블로그 1만 4천여 명의 직장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누적 조회수로는 유튜브 500만 뷰, 블로그 130만 뷰에 달한다. 직장인이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쇼트 서머리. 직장인 투자자 J씨는 사회초년생 때만 해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여겼다. 하지만 대기업에 취직해 3년간 집도 차도 사지 않고 회사 기숙사와 식당 밥으로 버티며 금리 높다는 상품을 찾아 열심히 저축했으나 이대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저금리 시대가 오며 은행 예적금의 복리 효과가 유명무실해졌고 언젠가는 노동으로 얻는 연봉의 한계가 올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없다면 돈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길이라고 믿었으며 그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선택했다. 저자는 종잣돈이 곧 월급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야근을 많이 하는 워커홀릭이라 자주 계좌를 열어볼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어떤 시장에서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일하고 있을 때나 자고 있을 때는 물론 몇 달을 가만히 놔둬도 돈이 알아서 차곡차곡 쌓이도록 만들었다. 실제로 그는 매년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 주식 투자 6년 만인 2021년 현재 평가액 기준 10억 원을 달성했고 월 평균 12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주식 투자로 대기업 9년차인 그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배당금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자는 주식 투자란 내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내가 아무리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번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노동에 불과하다. 돈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내 자산을 이동시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두 종목에 몰빵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한두 종목에만 집중해 투자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나의 소중한 자산을 맡긴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해당 산업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직장인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저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통한 분산 투자를 권한다. 책에서는 직장인이 활용하기 적합한 3가지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 장기간 ROE가 높고 PER이 낮은 종목으로 구성해 시세 차익을 얻는 마법 공식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배당주 포트폴리오, 성장성이 높은 빅테크 기업과 몇십 년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도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온 배당주를 동시에 투자하는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다. 이처럼 국가별, 종목의 성격별로 분산함으로써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저자의 종목 선정 방법과 사례로 든 실제 포트폴리오를 참고한다면 누구든 비교적 쉽게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이 주식 투자 시나리오인 이유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의 일정액을 추가해 투자금을 키우고 지분을 쌓는다. 그런 후에 분기별 혹은 1년에 한 번씩 실적이나 배당,
성장성이 떨어지는 종목은 매도해서 리밸런싱을 해주면 된다. 전문가처럼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없고 주가의 등락에 마음 졸일 필요도 없는 가성비 높은 투자법이다. 차례. 프롤로그. 나는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된다. 제1장 30대 대기업 직장인이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유. 돈에 관한 지식 불평등이 가져온 기회. 연봉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본은 은퇴하지 않는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을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나도 한때는 저축왕이었다. 1억 원을 모으면 알 수 있는 것들. 당신이 부자가 될 확률은 예측 가능하다. 월급쟁이 부자를 위한 투자 노트.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하는 법. 바쁜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원페이지 정리. 제2장 월급 굴려서 10억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 모두가 워런 버핏이 될 수는 없다. 주식 투자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월급쟁이 부자를 위한 투자 노트. 투자하기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투자 지표. 바쁜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원페이지 정리. 제3장 돈 잘 버는 기업을 찾는 마법의 ROE 투자법. 돈 잘 버는 기업을 고르는 3가지 도구. 투자 수익률은 ROE로 만들어진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마법. 공식 투자법.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 2가지 방법. 월급쟁이 부자를 위한 투자 노트. 마법. 공식 포트의 종목 선정법. 바쁜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원페이지 정리. 제4장 차근차근 마음 편히 부자 되기. 배당주 투자. 직장인에게 왜 배당주 투자가 답일까? 평생 매달 120만 원씩 받는 배당주 포트폴리오. 성장주 vs 배당주. 무엇을 얼마나 담을까? 배당금과 차익을 동시에 잡는 종목 선정 스킬. 점점 늘어나는 배당 포트 만드는 비결. 배당주 투자에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 배당주를 팔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월급쟁이 부자를 위한 투자 노트. 제2의 월급을 차곡차곡 쌓는 배당금 관리법. 바쁜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원페이지 정리. 제5장 세계 1등 기업의 주주가 되는 길. 미국 주식 투자. 2년 반 동안 단 1주도 팔지 않은 미국 주식. 미국 주식을 사 모아야 하는 이유. 미국 기업은 주주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미국 주식 잘 사는 2가지 방법. 테슬라를 살까? 코카콜라를 살까? 달러 환전부터 미국 주식 거래까지 실전 노하우. 월급쟁이 부자를 위한 투자 노트. 미국 주식의 배당 성장성과 지속성 확인하기. 바쁜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원페이지 정리. 제6장 웬만해선 손해보지 않는 직장인 투자 노하우. 월급쟁이라면 낚싯대 대신 그물을 치자. 월급을 이용한 지분확장형 포트폴리오 관리법. 아무리 바빠도 기업 성적표, 손익계산서는 꼭 보자. 하락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투자는 속력보다 방향이다. 월급쟁이 부자를 위한 투자 노트. 포트폴리오부터 수익률 관리까지. 바쁜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원페이지 정리. 제7장 투자 성과의 8R은 마인드 컨트롤로 이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앱을 켠다면 타인에 의존하는 투자는 결국 실패한다. 급등주를 갖지 못해서 조바심 날 때 공포나 조급함에 지지 않고 투자하는 법. 무조건 버티는 게 답은 아니다. 월급쟁이 부자를 위한 투자 노트. 주식 투자할 때 한 번쯤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 바쁜 직장인 투자자를 위한 원페이지 정리. 에필로그. 관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브록 1. 한국과 미국의 돈 잘 버는 기업 20선. 브록 2. 추천 도서 목록. 주식 투자 시나리오. JC 지음. 비즈니스북스 2021년 8월 288쪽 17 500원. 30대 대기업 직장인이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유. 연봉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본은 은퇴하지 않는다. 직원은 회사에게 어떤 존재일까? 회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일단 회사의 구조적인 모습을 보면 가족 같은 존재로 대우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고 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기업은 보유 중인 자산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버는데 이를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 등을 뜻하는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기업이 어떤 재료로 상품을 만들어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에서 영업과 관련 없는 수입과 비용을 제외하고 법인세를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는 기업이 최종 목표로 삼는 결과물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지속 가능한 존재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기업은 순이익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순이익을 높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아 매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속한 국가 그리고 산업에 따라서 확장 가능한 매출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매출에서 빠지는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용 중에서 법인세는 국가에서 정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영업 외비용은 원래부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은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는 경영자가 능력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원은 매출 원가와 판관비에 속합니다. 상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는 매출 원가에 속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급여와 복지 비용이 판관비에 속하죠. 즉, 기업 경영에 있어서 직원은 줄이면 줄일수록 기업 성과가 높아지는 비용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은 평소에도 자동화 및 인력 효율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업황이 어려운 시기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량 해고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경기가 나빠져 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기업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항공 관련 회사들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전에는 조선업이, 더 이전에는 자동차 산업 등이 구조조정을 하며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 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악재에 의해 다양한 업종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식되는 직장인은 언제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의 차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직장인으로서 얻는 근로소득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자본소득을 찾아 나서야 하고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본은 나이 들지 않는다. 저는 2013년에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입사원 때가 엊그제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 벌써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첫 해 연봉은 세전 4억만 원 초반이었고 현재는 7억만 원 수준입니다. 연봉의 흐름을 보면 직전 연도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승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받은 평가가 2016년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봉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진급한 해는 상승률이 10%로 높은 편이었고요. 참 냉정하고 살벌한 노동 경제 시스템이죠. 평균 상승률로 따지면 해마다 7% 정도의 연봉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가리지 않고 소처럼 일했기 때문에 업무 평가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회사가 속한 산업의 업황도 괜찮은 편이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연봉이 매년 7% 정도 올랐다는 것에 꽤 만족하는 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저의 노동 가치는 매년 7% 정도 증가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보유 중인 배당주의 상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배당주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여러 종목들을 사고 팔았지만 현재 보유 중인 국내 주식 중 배당주 종목은 이크레더블, 고려신용정보, 삼성전자우, SK텔레콤, KT엔드지 5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받은 배당금을 토대로 연평균 배당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평균 15.6%죠. 삼성전자의 2021년 1분기 특별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평균 15.2%입니다. 이처럼 괜찮은 배당주는 매년 약 10% 내외의 배당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가 받는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율은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의 증가율이 점점 낮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겠죠. 통계청의 2017년 국민이 전개정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주기상 28세부터 근로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45세에 근로소득 정점을 찍고 59세부터는 소비가 근로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 은퇴 전 개인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개인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 몸의 경제적 가치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더 불행한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나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비극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자본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자본은 인간처럼 나이 들지 않으니까요. 땀 흘려번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개개인의 귀한 노동 없이는 발전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 이후의 삶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 역시 나의 책임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월급 굴려서 10억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 전략. 주식 투자는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 주식 투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을 두고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투자의 목적을 돈, 즉 현금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되죠. 현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면 항상 언제 현금화를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의 경우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만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수가보다 조금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눈에 보이는 수익이 언제 없어질까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 힘들어집니다. 한번 얻은 이익을 잃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주가가 내려갈 때도 문제입니다. 매수가보다 싸게 파는 건 투자의 실패로 인식되기 때문에 강제로 장기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이런 투자를 반복하다 보면 바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큰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투자는 매수가보다 비싸게 팔아 현금을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산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것보다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예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은행 예금으로 넣어둬봐야 이자가 얼마 나오지 않으니 직접 주식에 투자에 배당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 투자가 힘들다면 주식시장 전체의 기대 수익률을 믿고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됩니다. 1등주가 더 성장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삼성전자를 사면 됩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규모가 작은 성장주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요.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쌓아가며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투자의 목적입니다. 이렇듯 투자는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교환하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좋은 투자법이라고 볼 수 없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현금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라는 말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장 써야 할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투자는 장기적으로 구매력을 유지 혹은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단기간 현금화되는 이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익을 잘 만들어내며 내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업으로 내 돈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 그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지금 당장의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닌 자산을 모으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찾는 마법의 ROE 투자법. 돈 잘 버는 기업을 고르는 3가지 도구. 직장인에게 가장 알맞은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개 회사에서 하루 8시간 동안은 일해야 하고 점심시간 1시간과 출퇴근 1시간까지 더하면
최소 10시간을 회사 생활에 써야 합니다. 여기에 업무 특성에 따라서 야근이 더해지면 12시간도 넘게 회사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게다가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간이 근무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에게 가장 알맞은 투자 방법은 좋은 기업을 찾는 데 노력과 시간을 들인 후 그 기업의 지분인 주식을 사놓고 장기간 지켜보며 성과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기업이란 내가 투자하는 자본 대비 이익을 꾸준히 잘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빈번하게 기업의 상태를 살펴볼 일도 없고 매일 주식을 사고 팔 필요도 없습니다. 10년치 ROE를 보면 돈 잘 버는 기업이 보인다. 자본 대비 이익을 잘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자본 대비 수익률인 ROE/RETURN 안 에쿼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기업의 순자산으로 나눈 것을 ROE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당 순이익을 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ROE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높은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자인 순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분모인 순자산을 주주환원 등을 통해서 줄여야 하죠. 이처럼 ROE를 통해서 내가 보유한 주식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사용하고 이익을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ROE가 높은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순이익이 점점 증가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해 동안의 ROE로 기업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순이익은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순이익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융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거나 자산을 처분하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처럼 영업 외수입 또는 비용이 존재합니다.